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공주교육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선 동영상들에서는 다른 교대들 관련된 내용들을 좀 상당수 많이 살펴봤고요. 이런 교대 입학 결과들을 한번 보시면서 특히 교대 지원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어쨌든 입결의 하락이라든지 또 교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 그리고 교대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생각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교대 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교대 지원에 대한 어떤 신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한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흔들리지 말고 교대 지원에 모든 그 노력을 좀 다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수시 모집, 정시 모집을 따로 분리하지는 않고 그냥 큰 주제 아래,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을 한꺼번에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주제별, 전형별 어떤 통계가 아닌 주제별 통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수시 모집 같은 경우, 그리고 정시 모집 같은 경우,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전형 방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 전형 방법은, 단계별 전형입니다. 단계별 전형이고, 수시 모집은 모두 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을 한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없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단계별 전형인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 100%, 그리고 2단계는 서류 50%와 그리고 면접 5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여기 공주교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요. 모든 전형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단계 선발 인원 배수는 2배수에서 그냥 3배수 사이인데, 사실 3배수를 모집하는 모집 단위는 한 단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건 아니지만 그 교직 적성 인재라고 해서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요 전형만 3배수를 모집을 하고요. 요 전형을 제외한 지역 인재 선발, 국가보훈 대상자 이런 전형들 모두 다 나머지는 다 2배수를 모집을 한다. 요렇게 생각하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모집 방법에서는 큰 변화는 없고, 모집 인원에 대한 변동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들은 좀 추후 확정 요강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수시 모집 통계치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직 적성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80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자, 미리 그냥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20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정돼 있는 인원은 몇 명이냐면 60명 모집. 그러니까 전년 대비 20명이 20명이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에는 120명 모집인데 2025학년도에는 140명 모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20명. 즉 교직 적성 인재 전형에서 감소시킨 인원을 지역 인재 선발 전형으로 조금 더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개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은 모두 모집 인원이 동일해서 총 모집 인원은 234명을 모집을 합니다. 2025학년도에도요. 234명을 모집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작년 시행 계획안이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대 정원 감축에 대한 얘기는 아마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은 없었을 텐데, 교대 인원 감축에 대한 부분은 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됐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당장 올해부터, 그러니까 올 초도 사실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교대 인원 감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대 정원에서 12%를 지금 감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각 학교별로 12%인지 아니면 전체 인원에서 12%인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역 여건들도 이제 고려를 하고 이제 뭐 출산율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초등학생이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어떤 인원들까지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단순 수치화해서 전체 모집 정원의 12%를 각 전형별로 이제 뭐 감소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 산술 평균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공주교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명 넘게, 그러니까 25에서 30명 정도 뭐 감축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추후 조금 결과를 좀 지켜보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4학년도 수시 모집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서 전년도하고 한번 좀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이제 지원 인원 같은 경우 남녀별 성별로 이제 지원 인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와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여학생이 지원이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80명 모집에 799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은 9.99대 1 경쟁률을 보여줬고요. 이전 연도 2023학년도 경쟁률을 보면 8.16대 1로 모집 인원은 동일했었거든요. 80명으로. 그러니까 경쟁률은 오히려 이전 연도보다 조금 더 상승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등록 인원은 지금 남학생 9명, 여학생 41명 해서 총 등록 인원은 50명인데 이전 연도 등록 인원을 감안한다면 이전 연도에는 5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률은 지금 보면 대략 한 62% 정도 그렇게 등록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등록 인원이나 등록 비율이 전년도 2023학년도하고 비교를 해봐도 사실 이제 비슷하게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최초 모집 인원 80명에서 등록 인원이 30명, 그러니까 30명이 미등록 인원이 됐기 때문에 이 30명은 결론적으로 정시 전형으로 2월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역 인재 선발 전형입니다. 자, 지역 인재 선발 전형은 120명 모집에 결론적으로 지원 인원 366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은 3.0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었고요. 이전 연도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모집 인원 동일했고요. 3.14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경쟁률로서는 사실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별반 차이는 없고 등록 인원은 지금 총 118명인데 전년도 2023학년도 등록 인원도 118명으로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98%가 조금 넘는 그런 인원이 등록을 했다. 그러니까 보통 교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선발 전형의 등록률이 좀 높은 편이다 라고 하는 거를 뭐 살펴보시면 되겠죠. 평균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미등록 인원이 2명이 발생을 해서 이 2명은 이제 정시로 2월이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는 5명 모집에 24명이 지원을 해서 자 4.80대 1의 경쟁률. 자, 등록 인원이 지금 4명인데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도 미등록 인원 1명이 발생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 인원은 이제 정시 일반 전형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시 일반 전형으로 뭐 이제 2월이 된 인원이 총 33명 규모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여기 확인해 보니까 맞네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명이 지금 2월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정원 외로 이제 모집을 했던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으로요. 농어촌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최초 계획은 지금 14명이었는데 지금 등록 인원이 지금 경쟁률은 5.5대 1. 이전 연도는 7.86대 1이었거든요. 모집 인원 동일했고요. 자, 근데 등록 인원이 지금 제로였습니다. 제로. 그럼 이전 연도에는 어땠냐?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1명이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률이 사실 대단히 낮은 이제 전형이었는데 그 등록률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로의 등록률을 보여주면서 이 인원 전원이 다 정시로 이제 2월이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 인원이 아예 없었고요. 그다음에 기획균형 선발 같은 경우 5명 모집에 자 1명이 등록을 해서 역시 4명이 2월이 됐고,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은 10명 모집에 최종 등록 인원 2명이어서 8명이 이제 2월이 됐는데, 그래서 정원 외 전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시에서 정원 외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2월이 발생했을 때만 정원 외는 선발을 하는데, 네, 이 세 개 전형에서 다 2월 인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모두 다 모집을 하게 되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 내 같은 경우에 33명이 이제 등록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33명이 2월이 되어서 총 모집 인원, 애초 계획 인원은 149명이었는데 총 모집 인원 33명이 이제 추가가 되어서 총 모집 인원은 182명이 이제 모집 인원으로 최종 모집 인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략 여기 지금 이제 계획 인원에 비해서 한 30% 정도 가량, 네, 이제 모집 인원이 더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이제 살펴보기 앞서서 이제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모집을 하는지 그 전형 방법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면, 전형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교대 같은 경우 이제 보통 단계별 전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단계 수능 100%로 네, 1단계 선발을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단계별 전형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2단계 이제 면접까지 이제 들어가는 인원들 이제 몇 배수 정도 이제 나와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관심인데요.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그 교대 같은 경우에 1단계에서 이제 2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동영상 이제 그 교대 다른 이제 그 입결 동영상을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정시 경쟁률이 2대 1이 넘냐 안 넘냐 요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지원 학생들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2대 1이 넘으면은 이제 1단계, 2단계를 가보기도 전에 이제 떨어지는 학생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년도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이제 좀 나타났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작년 교대 정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2월 인원 규모도 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어쨌든 작년에 경쟁률이 좀 많이 높아지는 그러한 어떤 이제 모습을 좀 보였었죠. 근데 이제 재밌게도 이제 공주교대 같은 경우는 좀 특이점이라면 특이점일 수도 있는 게, 2023학년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2023학년도 같은 경우도 계획 인원 일단 149명에 당시 2월 인원 규모도 동일했었습니다. 33명으로 동일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최종 모집 인원이 182명으로 동일했었는데, 이제 지원 인원이 2024학년도에는 525명, 그래서 경쟁률 2.88대 1, 반드시 이제 떨어지는 인원들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려 이제 한 340명 정도, 네, 요 정도가 이제 탈락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지원 인원이 337명이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경쟁률이 1.88대 1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한 학생들 경쟁률이 결론적으로 2대 1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지원한 학생들은 모두 다 면접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실제 면접까지 가면은 면접에 이제 결시하는 수험생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대 1을 월등히 더 초과해 버리면서 결론적으로 1단계에서조차 네, 이제 떨어지는 학생들이 이제 발생을 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결과 최종 등록 인원은 181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미등록 인원이 한 명이 이제 발생을 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2월 된 인원 14명만 이제 뽑아서 이제 14명을 최종적으로 모집을 했고, 자, 38명이 지원해서 경쟁률 2.71대
1이었었습니다. 이전 연도 경쟁률은 2.15대 1이었는데 어쨌든 뭐 경쟁률은 조금 더 상승했고요. 자, 그래서 등록 인원은 14명 모두 다 등록함으로써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2월 인원이 발생하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기획균형 같은 경우에도 4명 모집에 이제 경쟁률 3대 1 그리고 4명 다 등록했고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은 8명 모집에 네 이제 지원 인원 자체가 네 일단 경쟁률이 1대 1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한 인원들은 모두 다 네, 합격한 그런 형태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 네,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얘기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참 여기 쓰다가 말았네요. 자, 그 2단계 같은 경우에 1단계 아까 인원 2배수를 말씀드린다고 그 얘기 하다가 지금 이제 잠깐 좀 까먹었는데 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능 반영 비중이 이제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수능 반영 비중이 90.9% 그리고 네, 면접 반영 비중이 9.9% 네, 요렇게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기본 점수를 좀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수능 이제 100% 1단계 이제 100% 했을 때 만점에 500점 만점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수능 90.9%도 역시 5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 점수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인데, 네, 기본 점수는 일단 45점을 기본 점수로 부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면접의 실질 반영률은 대략 한 4% 정도? 네, 그 정도 뭐 들어갈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의 이제, 그 4%가 조금 넘는, 네, 실질 반영률은 아마 그 정도가 되는, 네, 그 정도 이제 비율로 이제 환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반영 비중은 다른 교대들하고 마찬가지로 수능 반영 방법은 국수, 영탐, 네, 각각 모두 다 25%씩 균등하게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네, 참고 삼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뭐 모집 인원에 대한 통계는 요 정도로 이제 좀 살펴보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전형별 합격 및 추가 합격 현황에 대한 부분을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제로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뭐 아까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봤으니까, 네,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그냥 최초로 합격한 인원과 이제 추가 합격한 인원들이 이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이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직 적성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네, 뭐 80명 모집에 최초 합격 인원 당연히 80명이 뭐 다 합격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다른 학교하고 이제 중복 합격을 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인원들까지 감안했었을 때, 네, 3차까지 일단 한번 돌려봤고요. 자, 그래서 최종 예비 석차는 119번까지 이제 돌았었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거. 자, 지역 인재 선발 같은 경우는 예비 번호 네, 64번까지 네, 이제 그 추가 합격을 이제 돌려봤었고 나머지 전형도 일단 예비 번호 순번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반 학생 전형, 이제 모집 규모가 가장 컸던 일반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최종 예비석차 23번까지 이제 돌았는데, 뭐, 정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수시보다는 많이 안 돌았었죠. 그리고 이제 작년 교대 정시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제 지원하는 경우보다는 실제로 이제 등록을 하고자 마음 먹고 지원한 수험생들도 이제 제법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예비 순번이 많이 안 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작년 수능이 워낙 어렵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좀 결과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전 년도 이제 정시 최종 예비 적자는 40번까지 이제 돌았었는데 어쨌든 작년에는 23번까지 이렇게 돌았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뭐 좀 간단하게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형 요소별 이제 성적 결과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이제 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자, 이제 뭐 최종 성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종 성적은 이제 기본적으로 2단계에서 서류 평가 500점 그리고 면접 500점 그래서 각각 50%씩 이제 반영이 된 이제 환산 점수를 얘기를 하는데 요 환산 점수 그래서 이제 총점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환산 점수가 이제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뭐 정성평가 영역이니까 요건 이제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교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그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을 조금 우리가 참고 자료로 삼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형별 합격자 이제 내신 등급 현황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수시 전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최초 합격한 학생들과 이제 최종 등록한 학생들 같은 경우를 이제 좀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최초 합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뭐 최종 등록이 제일 중요한 자료이긴 하지만 최초 합격을 했었던 즉 1단계를 통과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평균과 최저점은 대략 한 어느 정도 수준인지만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뭐 평균 같은 경우 최초 합격 평균점은 대략 한 교직 적성 인재 전형이 2.01 정도,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1.81 정도였는데, 네, 일단 지원자들, 그러니까 경쟁률이 조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네, 지원자들 평균 성적은 더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2.25였는데 이전 연도에는 이제 1.62가 평균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최저가 지금 3점대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2023학년도 기준으로 따져보면 네, 기본적으로 3점대를 넘는 지역 인재나 국가보훈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모두 2.7 정도에 형성이 됐었고요. 지원자들 자체도. 자,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농어촌 전형까지만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농어촌이 한 1.52 정도. 네. 그리고 최저점이 1.66이었었는데 네, 그때 비하면 이제 확실히 네, 지원자들 평균 성적이 좀 하락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최종 등록자들 성적 현황이겠죠. 자, 그럼 최종 등록자들 이제 성적 현황을 보면 뭐 최고점까지 우리가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평균점하고 지금 최저점만 한번,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 두 가지 수치를 2023학년도하고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교직 적성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최종 등록자들 평균 내신은 대략 한 2.32 등급 정도였고요. 그리고 최저 등급이 3.05였는데, 2023학년도 최종 등록자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2023학년도에 최종 등록자들 평균은 1.91 등급이었고 최저점은 2.78이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확실히 네, 점수대가 조금 더 하락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2022학년도 그러니까 그 이전 자료하고 비교해봐도 2022학년도에 비해서 2023학년도에도 성적은 조금 하락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하락했었는데 네, 2024학년도에는 2023학년도보다 하락폭이 더 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지역인재 선발 전형 같은 경우는 자, 이제 평균점이 2.6 등급 정도, 그리고 최저점이 3.95 등급 정도까지 이제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제 2023학년도하고 좀 비교해 보면요. 2023학년도에는 2.04, 그리고, 그 최저점은 3.10이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네, 역시 점수대가 좀 떨어졌죠.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뭐 이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이 이제 되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다시 또 되물어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교대 같은 경우에 미등록 인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이제 좀 문제죠. 그러니까 2월 인원 규모가 다른 종합대학들보다는 2월 규모가 조금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등급을 조금 파악하는 것도 일단 지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2025학년도에 이 결과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니까 또 하락할 거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모집 인원의 축소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네, 또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뭐 국가보훈 대상자가 뭐 3.35 정도였는데 여기도 뭐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 보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2.57이었는데 자, 농어촌 학생은 안타깝게도 지금 비교 자료가 없죠. 왜 그러냐면 등록한 인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등록 인원이 제로였기 때문에 여긴 지금 통계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 네, 이게 일단 좀 한계점이라고 생각하고 네, 여긴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 그러면 최종 성적은 또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정시 같은 경우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성적이 500점 만점 이제 반영이 되고 면접고사는 이제 100점 만점. 근데 기본 점수는 45점을 네, 이제 부여하고 이제 면접이 치러진다. 그래서 합계 점수는 총 환산 점수만 기준으로 600점 만점인데 저희는 이제 조금 자료를 좀 수월하게 보기 위해서 네, 지금 공주교대에서 제공한 전형별 합격자 수능 등급 현황을 토대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반 학생 같은 경우에 뭐 최초 합격자 그리고 최종 등록자 평균점과 그다음에 최저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최초 합격 같은 경우 그러니까 1단계에서 2배수 안에 들었던 학생들 평균 등급이 지금 3.08이었다는 겁니다. 자, 2023학년도하고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당시 수능 평균 등급은 2023학년도에는 얼마 정도였었냐면 2.59 등급이었고요. 그리고 최저점은 3.38 등급이었었습니다. 평균점으로 낸다면. 자, 그러면 대략 2024학년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금 평균 자체가 평균 100분위가 대략 한 77, 그러니까 77 정도? 네, 그 정도 나왔다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최저점이 3.88까지 갔으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대충 파악이 되시겠죠?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최종 등록자도 지금 최저점이 3.88이라는 겁니다. 최종 등록자가 평균치는 조금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학 이제 중복 합격 인원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반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 2023학년도 최종 등록자들 수능 평균은 대략 얼마 정도였냐면 2.64였고요. 그리고 최저 등록자가 3.38 네, 동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저가 3.88 등급까지 지금 내려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제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결과가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 결과가 또 반복이 될까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2024학년도 정시 전형에 이렇게 교대 지원에 많이 몰렸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2월 인원 규모가 컸다는 점. 근데 뭐 이전 연도에도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 대체적으로 지금 최저로 그러니까 가장 낮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수능 100분위가 네,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다는 거를 확인한 학생들이 2024학년도에 그런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어서 더 많이 몰렸던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 결과 실제로는 2023학년도보다 수능 결과가 더 안 좋은 결과치로 나타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를 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최저치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2022학년도에는 네, 여기 최초 합격자들 뭐 최종 등록자만 한번 좀 살펴볼까요? 최종 등록자만 한번 뭐 살펴보면 2022학년도 같은 경우가 2.88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2.88에서 3.38로 낮아졌고 3.38에서 3.88까지 지금 낮아졌습니다. 거의 뭐 평균치로 보면 정확하게 0.5 등급 평균 잡아서 보면 그렇게 지금 떨어졌는데 요 부분은 이제 올해 모집 인원의 조정,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더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는 조금 감안해 봐야겠죠. 그거는 뭐 최종 인원이 좀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 좀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최초 합격자들 평균 점수가 3.32등급, 그리고 네, 최저가 3.88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2023학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 2.81 평균이요. 최초 합격자들. 그리고 최저는 3.38이었고요.
그리고 최종 등록자들 같은 경우 평균은 3.35, 그 다음에 최저가 3.88이었는데, 네, 여기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2.9가 평균이었고요. 그리고 최저는 3.38로 동일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비하면 역시 이제 조금 하락했었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회균형이나 장애인 대상자는 그냥 여기 있는 자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이제 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전형별 합격자 수능 영역, 이제 등급별, 영역별 등급 현황도, 지금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쭉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좀 특이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특이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반 학생 전형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영역 같은 경우 최저 이제 등급이 5등급도 있었고 수학은 6등급도 있었고 뭐 영어 4등급, 탐구 6등급이 있었다는 건데 뭐 사실 이제 여기 이제 합격한 학생들이 뭐 뭐 5등급, 6등급, 4등급, 6등급이 이 학생의 이제 등급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각각의 이제 각각의 영역에서 이제 가장 낮은 등급들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그걸 이제 뭐 살펴볼 수 있는 자료였기 때문에 뭐 이 자체는 그냥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에서 뭐 5등급을 맞았던 뭐 친구가 뭐 실제로 이제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에서는 이거보다 월등히 높은 등급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뭐 가지고 다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어쨌든 이제 평균치만 좀 이렇게 비교해서 최초와 최종 등록자를 조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국어 영역 같은 경우 최초 합격을 했을 때, 네, 이제 최저 등급이 5등급이었는데, 최종 등록자의 최저 국어 영역 등급이, 네, 6등급이다. 네, 일반 학생에서. 네, 이 자료는 좀 특이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고, 뭐 나머지는 지금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동일한데 이 자료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최저점만 바라보고 지금 지원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제 합산 점수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최저점이 네, 동일하게 이제 합격한 결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국어만 오히려 이제 최초하고 최종이 좀 바뀐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 등록자 결과 자료 이제 등록한 학생들의 이제 졸업 연도별 현황, 그러니까 재학생들 또는 이제 재수생들 어떤 이제 그 졸업 연도별 이제 등록 현황과 그다음에 이제 성별 현황을 이제 쭉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요 부분들 그냥 간단하게 살펴볼 것만 살펴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자 졸업 예정자면은 당시 이제 현역들 이제 고3 학생들을 얘기했겠죠. 그래서 고3 학생들 얘기했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최종 등록 현황을 놓고 보면 뭐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 네 재학생들 등록 비율은 83.4. 그리고 졸업생, 그러니까 N수생들은 이제 16.6%가 이제 등록을 했는데,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현역들 지금 재학생들이 32.3 그리고 졸업자들 등록 비율이 63.7%로 네 일단 졸업생들 등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거의 2배 이상의 수준으로 높았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결과는 사실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봐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2023학년도에도 졸업 예정자들 같은 경우 정시 같은 경우는 한 29.1 그리고 네 졸업자들 같은 경우 한 65.3%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교해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다. 수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023학년도가 그 재학생들이 85, 그다음에 N수생들이 지금 15% 정도 이제 이렇게 등록을 했었으니까 등록 비율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성별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성별 현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교대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 이제 그 등록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여기 참고 자료로만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되고, 거의 이 비율은 전년도에도 비슷하게 유지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는 76%, 여학생들이 76, 남학생들이 한 24%였는데 뭐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정시 모집에서 이제 등록했던 현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남학생들 최종 등록 현황이 46.3, 그리고 여학생들이 53.7% 정도 이렇게 이제 등록을 했고요.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 보면 남학생들 비율은 이전 연도에 35.7, 그리고 여학생들 등록 비율이 64%. 그러니까 오히려 여학생들은 조금 감소하고 남학생들 이제 지원율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뭐 여기까지가 이제 공개된 자료고요.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공주교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진짜 그 대입 전형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뭐 정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뭐 교대 당장 우리 이제 교대 입시에도 적지 않은 이제 그 인원 조정에 대한 문제들, 이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조금 관심 있게 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뭐 변수나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마시고, 네, 교대 준비에 최선을 지금까지 다해 오신 분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조금 더 힘내서 연말에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공주교대 입시 결과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